조 전 대표 석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꽃다발을 줬는데 거기에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들 향해서 당을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조 전 대표가 알고도 묵살했다, 이런 의미인 걸까요? 일단 그렇게 들립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사실은 누구의 처남댁 이걸로 알려졌고 검찰 개혁의 일종의 상징처럼 조국 혁신당에 영입이 됐는데, 그 뒤 1년여를 거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꽤 성장을 했죠. 네. 그래서 과거의 이미지를 덮고 이제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꽤 이제 알려지게 돼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결정적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라는 선택을 하고, 더구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 결정적인 이 동기가 된 게 이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8월 15일 전후 있었던 지금 설명하는 사정인 것 같고요. 뭐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이미 옥중에 있을 때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듣고 있었고, 그렇다면 출소한 이후에 가장 이 부분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된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그 뒤 지금 한 20일여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좀 서두르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에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저도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이 문제가 당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였고, 외부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고 가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락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계속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처음 했을 때 반응,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춰진, 그러니까 그 축하 자리에 가해자로 있는 분들이 에게 뭐 고맙다 인사를 했다, 이 정도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SNS의 이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전에 강미정 대변인의 말처럼 충분히 이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걸 그 이후로도 20일 동안 방치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초래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뭐 조국 혁신당은 강미정 전 대변인과 일부 피해자들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라 실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처리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저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 내지는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팩트 체크라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뭐 인권 특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TF도 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미정 전 대변인의 주장을 토대로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점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응답은 어떤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SNS에 글을 올리면서 소통을 이어가던 조국 전 대표, 정작 이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당시 상황이 어땠냐, 침묵을 한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고 오시죠.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기다리셨지만 전혀 말씀 없으셔서 실망했다. 사면 이후에 당사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자, 당시에 성비위 관련 질문을 8차례 받았는데 답을 피했던 조국 전 대표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첫 입장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제가 좀 더 서둘러야 했다라는 후회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냐 봤더니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당적 박탈이 돼서 비당원 신분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내가 뭔가 하면 그게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죠. 자,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관계라는 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조국 전 대표의 이 개인적인 정당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뭐 탈당한 상태였다라는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탈당한 상태였으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말로는 반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런 변명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진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서 당원으로 있었느냐 탈당을 했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 논리에 얽매여서 본인을 자꾸 뭔가 이 국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하는 차원에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싶으면 이런 논리부터 탈피하고 진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편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그 판단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본인의 잘못을 속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와중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짧게 소개를 드리면 피해자 중심으로 소상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지만 다소 부족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쳤을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는 우리 당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해 관련 내용이 지금 기자회견을 접하고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고 근본적인 쇄신 강도를 높게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반박보다는 실체를 규명하고 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한 듯한 태도 변화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해서 이 허위 사실도 유포가 됐다면서 당과 당원 간의 신뢰 문제를 명확히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라도 제대로 피해자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교도소에 있을 때 본인은 뭐 보고를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 당적이 박탈된 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 그러면 당적이 박탈된 비당원에게 왜 보고를 하죠? 왜 서신을 보내죠? 그러네요. 그건 다 어떠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해야 할지 처리 과정에 결과적으로 조 전 대표의 결재를 받으려고 해서 보낸 거죠. 아니 어느 당이 비당원이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데 거기다 뭐 자료를 보내가지고 평가를 받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미 다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명하고 징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당직자들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재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조 전 장관의 조 전 대표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의 처리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요. 그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더군다나 본인이 8.15 사면돼가지고 축하하는 자에 그 자리에 가해자고 피해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는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가해자들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느니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했어야죠. 그냥 나와서 가해자들 때문에 수고했다. 가해자들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느니 이런 칭찬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조 전 대표가 그래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당적이 없었다랄지 아니면 뭐 조 전 대표가 원래 나중에 얘기했다 하는 사람입니까? SNS에 하루에도 막 여러 개씩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 말 한마디 않고 있잖아요. 나중에서 이제 SNS에 정리하고 올렸는데 그거 너무나 추상적이고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가 조국혁신당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예. 남한테는 성평등 얘기하고 성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에서는 관대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이런 태도. 이게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조 전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처럼 이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당의 체계를 뒤흔든다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수감 당시에 이 당 상황 보고를 받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다소 논리가 떨어진 일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런 비판까지도 감내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뭐 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서 갖는 상징성, 영향력은 뭐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당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정치 복귀 어떤 이벤트를 너무 그 의미의 중요성을 두었지 당에서 이 아프고 골마 터지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줄지 않았나 싶고 이제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조국 전 대표의 SNS 말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네.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고 당에서 제명했다거나 당원권을 정지했다거나 이렇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조직 내 또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이 결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피해자 보호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예. 사안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지금 사안이 그런 사안이 뭐 대표적인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뭐 성희롱 예방, 그러니까 법정 5대 교육 안에 포함돼 있는데 예. 뭐 당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피해자 보호하고 관련해서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는데 이게 안 된 게 지금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진실 공방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면 예.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계속 더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 조국 전 대표나 지도부도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봅니다.